금화 한 입을 꺼냈습니다. 남은 동전도 금화일 확률은 반반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수학은 곱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분수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셈 하나가 137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야기는 1889년 파리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 수학자 조제프 베르트랑은 확률 교과서, 확률 계산론을 펴냈습니다. 그는 책의 들머리에 작은 함정을 심었습니다. 확률을 셀 때 생기는 실수를 경고하는 백신 같은 문제였지요. 오늘날 흔히 전해지는 문제에는 겉모습이 완전히 같은 상자 3개가 등장합니다. 상자들의 내용은 금은, 은입니다. 눈을 감고 상자 하나를 공평하게 고릅니다. 안을 보지 않은 채 동전 한 입만 꺼냅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나온 동전은 금화입니다. 방금 그 상자에 남아있는 한 입도 금화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문제는 사다리 타기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정답이 거의 모든 사람의 첫 직감과 다를 뿐입니다. 복잡한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림과 세는 일만으로 직감이 헛디딘 계단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답부터 정해보시지요. 답을 먼저 골라야 잠시 뒤 직감과 정답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금은, 은은 중 하나를 공평하게 골랐고 꺼낸 한 잎은 금화였습니다. 첫 직감은 은은 상자를 곧바로 지웁니다. 금화가 나왔으니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남은 후보는 금과 금은 정확히 둘입니다. 후보가 둘이니 반반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처음 내놓는 깔끔한 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남은 동전이 금화인 경우는 은화인 경우보다 정확히 2배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베르트랑은 바로 그 반응을 끌어내려고 이 함정을 놓았습니다. 이제 반반의 직감을 변호한 뒤 정확히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반사적으로 반반을 외치는 데는 이름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등확률 편향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뇌는 남은 선택지에 같은 확률을 나눠줍니다.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빠른 어림셈입니다. 은은 상자가 탈락하고 금과 금은만 남았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무너진 곳은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둘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둘을 같은 무게라 본 것이지요. 내일 운석이 우리 동네에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경우는 둘이지만 확률이 반반은 아닙니다. 후보가 둘이라는 사실과 두 후보의 가능성이 같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어느 후보가 지금의 증거를 더 잘 만들어냅니까? 지금 우리 눈앞의 증거는 손바닥 위 금화 한 잎입니다. 금금 상자에는 금화가 2잎 있습니다. 어느 동전에 손이 닿아도 금화로 가는 길입니다. 금은 상자에는 금화가 한 잎뿐입니다. 그 금화에 손이 닿는 한 갈래만 증거를 만듭니다. 같은 금화라는 결과라도 금금 상자는 그 결과를 2배 더 잘 만들어냅니다. 금화를 본 뒤 두 후보의 무게는 2대 1입니다. 따라서 금은 3분의 2, 금은은 3분의 1이 됩니다. 직감이 놓친 것은 길의 개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평한 무작위를 전제로 합니다. 상자는 각각 3분의 1, 상자 안 두 동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2배라는 말이 아직 미덥지 않다면 모든 경우를 펼쳐놓고 직접 세면 됩니다. 6잎에 이름을 붙입니다. 금금에는 금 1과 금 2, 금은에는 금 3과 은 1, 은은에는 은 2와 은 3입니다. 상자를 고르고 그 안에서 한 입을 집는 과정은 결국 6동전 중 하나가 손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3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입니다. 어느 동전이든 손에 들어올 확률은 같습니다. 이제 금화라는 증거를 적용합니다. 6갈래 중 금 1, 금 2, 금 3만 남습니다. 남은 3갈래는 원래 모두 6분의 1이었습니다.
조건을 걸고 난 뒤에도 서로 똑같이 유력합니다. 금 1이나 금 2를 쥐었다면 남은 동전도 금화입니다. 금 3을 쥐었다면 남은 동전은 은화입니다. 똑같이 무거운 세 갈래 중 두 갈래가 금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그림 왼쪽의 6막대는 모두 6분의 1로 높이가 같습니다. 노란 세 막대 중 둘에서 남은 동전도 금화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는 은은의 3분의 1이 금금으로 흐르는 듯 보입니다. 실제 계산은 금화 조건에 맞춘 조건부 재정규화입니다. 조건부 확률로 쓰면 전체 금화 확률에서 금금이 만든 몫을 나눕니다. 3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3분의 2입니다. 분모인 2분의 1은 6잎 중 금화 3잎이 나올 전체 확률입니다. 같은 셈에서 금은은 3분의 1, 은은은 0이 됩니다. 원래는 상자마다 서랍이 2칸이고 각 칸에 매달 한 잎이 있었습니다. 그중 서랍 하나를 무작위로 엽니다. 그가 물은 것은 남은 메달이 아니라 상자였습니다. 금메달을 본 뒤 고른 상자가 금은 상자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꺼내기 전 혼합 상자의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반반 논법은 금메달을 보면 후보가 둘이니 2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메달이 나와도 같은 논법을 써야 합니다. 금금 상자를 지우고 은은과 금은이 남으니 또 2분의 1입니다. 관측과 상관없이 2분의 1이라면 열기 전에도 그래야 합니다. 출발점은 3분의 1이니 반반 논법은 모순입니다. 올바른 답은 금메달을 본 뒤에도 혼합 상자가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은은은 0이 되고 금금만 3분의 2로 올라갑니다. 혼합 상자에서 금메달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전체에서 금메달이 나올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베르트랑의 경고는 간단합니다. 후보가 줄었다고 남은 머릿수대로 확률을 똑같이 다시 나누면 안 됩니다. 셈이 맞아도 마음이 납득하지 못할 때 확률에는 최후의 심판관이 있습니다. 시행을 아주 많이 되풀이해 보는 것입니다. 시행이 쌓이면 관측 비율은 참갑에 가까워집니다. 이를 큰 수의 법칙, 흔히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물 상자 대신 컴퓨터가 무작위를 30만 번 되풀이합니다. 이런 반복 실험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동전이 은화인 판은 통째로 버립니다. 질문 자체가 금화를 꺼냈다는 조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금화 판들만 모아 두 번째 동전도 금화였는지 셉니다. 직감은 50%, 올바른 셈은 약 67%를 예측합니다. 결과는 이 그림처럼 갈라졌습니다. 판이 쌓일수록 금금은 3분의 2, 금은은 3분의 1쪽으로 잠잠해집니다. 시드 1889인 이번 실행에서 금화 판은 15만 90번이었습니다. 은화 판 14만 9,910번은 버렸습니다. 같은 실행에서 금금은 66.51%, 금은은 33.49%였습니다. 직접 반복해도 과정은 같습니다. 은화 판을 치우고 금화 판만 세면 남은 은화의 비율이 곧 혼합 상자를 골랐던 비율입니다. 이제 가장 조용했던 약속 하나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두 동전을 정말 반반으로 집는다는 약속입니다. 혼합 상자의 금화가 더 크고 무거워 먼저 잡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금화를 봐도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합 상자에서 금화를 먼저 집을 확률을 P라고 합시다. P값이 0.5인 경우 공평하고 1인 경우 늘 금화부터입니다. 두 확률의 분모는 모두 1 더하기 P입니다. 분자는 금금이 1, 금은이 P입니다. 그래프 한가운데가 공평한 세계입니다. P값이 0.5인 경우 금금은 3분의 2, 금은은 3분의 1입니다. P값이 0.25인 경우 80대 20입니다. 0.75인 경우 57.1대 42.9입니다. P가 커질수록 혼합상자도 금화를 쉽게 내놓습니다. 따라서 금화라는 증거가 금금 상자를 가리키는 힘은 약해집니다. 상자 선택도 공평한 지금 설정에서는 P값이 1인 경우 두 곡선이 50%에서 만납니다. 이때만 반반입니다. 누구도 그런 손버릇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은 계산을 못한 것이 아니라 몰래 다른 세계의 답을 가져온 셈입니다. 반대로 P가 0이면 혼합상자는 늘 은화부터 내놓습니다. 그 세계에서 금화를 봤다면 금금상자가 100%로 확정됩니다. 확률을 움직이는 것은 금화가 나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금화가 어떤 절차를 거쳐 도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평함의 약속은 3개입니다. 상자 선택, 혼합 상자 안의 선택, 같은 매달 만든 상자 안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금은 어느 쪽을 집어도 금화이고 은은은 어느 쪽을 집어도 은화이기 때문입니다. 금금과 금은 상자를 고를 확률을 B1과 B2라고 합시다. 혼합 상자의 금화 성향은 P입니다. 분모는 B1 더하기 B2 곱하기 P이고 분자는 B1입니다. 분모에는 은은 상자가 아예 없습니다. 은은 상자는 금화를 내놓을 길이 없어 금화를 받다는 세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분모로 3분의 1을 분자로 두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는 하늘이 정한 상수가 아닙니다. 상자와 동전을 공평하게 고른다는 약속 위에 세운 값입니다. 상자 3개를 모두 열었으니 이제 도구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직감을 이긴 방법은 끝까지 2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경우를 세지 말고 증거로 가는 길을 세어야 합니다. 금금에는 2길, 금은에는 1길이 있어 답은 2대 1입니다. 둘째, 어떤 소식을 들어도 값이 같다면 애초에 움직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금이든 은이든 반반이라는 주장은 무너집니다. 새 증거로 묵은 확률을 고치는 계산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곱한 뒤 전체 합으로 정규화합니다. 스팸 필터와 진단 검사도 같은 계산입니다. 특히 병이 드물면 양성 중 상당수가 허상성일 수 있습니다. 같은 뼈대는 더 큰 역설로 이어졌습니다. 1959년 새 죄수 문제, 1990년 몬티 홀 문제입니다. 1990년 메릴린 보스 사반트의 칼럼은 문 3개와 자동차 1대, 염소 2마리인 몬티 홀 문제를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금화는 교도관의 말이자 진행자가 연 염소 문입니다. 혼합상자는 질문한 죄수이자 처음 고른 문입니다. 몬티 홀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때는 1990년입니다. 그 함정의 설계도는 이미 101년 전 파리의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상자의 손버릇 P처럼 몬티 홀에서도 진행자의 문 선택 규칙이 답을 바꿉니다. 절차가 증거의 무게를 정합니다. 그냥 베르트랑의 역설은 원의 무작위 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무작위의 정의에 따라 답이 3갈래로 달라집니다. 무언가가 둘 중 하나로 보인다면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두 경우가 지금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힘은 정말 같을까요? 늦은 친구의 문자는 교통체증과 늦잠에서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 문자를 더 잘 만들까요? 베르트랑의 상자는 그 질문 하나를 가르치려고 137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오래된 확률 교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